안녕하세요. 이집사입니다. 지난번 UN 연설문의 뒷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편 UN 비밀회합에서의 금성인의 비공개 연설문을 보고 오시면 이번 편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지구 방문. 전문을 다 기록하기엔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핵심 내용들만 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문 시는 남북 전쟁 중이었습니다. 고독해 보이는 턱수염을 기른 남성이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경외하는 하나님,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쏜 포탄이 우리 우주선을 둘러싼 역장에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주선 본체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었지만요. 다섯 번째 지구 방문. 우리 우주선의 텍스트와 탐지기는 대기 중에 소리를 포착해 번역하는데 당황스럽게도 사악한 세력들의 사주를 받아 한 영국 배우가 링컨 대통령을 암살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우주선은 수많은 지구인들에게 목격되었으나 비웃음을 당할까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군부의 사람들은 닫힌 문 뒤에서 진지하게 토론은 했으나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기엔 그들은 매우 무식한 상태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구 방문. 지구 연도로 1945년 8월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져 엄청난 사상자들과 끔찍한 후유증을 앓게 되던 당시 폭발 현장에 우리는 반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사건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혀 방사능의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우리는 100대의 우주선함들을 더 파견하여 지구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토록 많은 우주선들이 옴으로써 지구의 비행 조종사들에 의해 목격되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대는 무모하게 우리의 모선을 향하여 돌진해 오므로 비행사의 목숨이 위태함으로 우리는 모선의 한쪽을 비물질화시켜 모선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종사는 정신을 잃었으나 나중에 의식을 회복한 후에 우리에 대하여 알고 난 후에는 지구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지금은 지구인과 지구인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는 훌륭한 교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 발토어는 금성의 고위위원회에 먼저 미 합중국의 지도자들과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권고해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상공에서 전시 비행을 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1952년 실행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지구 방문. 1948년 1월 7일 우리는 지구인들의 과학적 기술들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차 대전 때에는 군사용으로만 보이던 비행기들이 이젠 민간인들도 타고 다니게 되었으며 라디오는 일반화되었고 TV도 실험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디슨빌이라는 마을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주선을 목격했다고 빗발치듯이 보고하는 바람에 세 대의 전투기가 출격하여 우리 우주선을 쫓아왔으나 두 대는 연료 부족으로 돌아갔고 한 대는 연료도 부족하고 비행기 내의 산소 공급이 거의 고갈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우주선을 쫓아오므로 조종사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즉시 그 비행기를 생명의 빛으로 감싸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의 몸은 우리 우주선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비행사의 시신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 당국은 만텔데이가 금성을 우주선으로 오인하여 추적하다가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마침 고아였고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도 지구로 돌아가길 거부하였고 지금도 금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첫 번째, 지구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고 두 번째, 핵무기들을 없앤다. 세 번째, 신앙심이 깊은 과학자들과 정치인들로 세계 정부를 만든다. 위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1952년 7월 19일에 7대의 우주선을 미국의 수도 워싱턴 비행금지 구역 위에 나타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음날 20일에는 세 대를 더 추가하여 워싱턴 상공에 띄웠습니다. 이때의 사건은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지금도 검색하면 국회의사당 상공에 출몰한 UFO 편대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군기지에서도 레이더에 잡혀 전투기들을 발진시켰으나 우리는 비가시 영역으로 피하였다가 전투기들이 돌아간 후에 다시 나타나 그들을 당혹해 하였습니다. 미 공군 당국은 할 말이 없으니 기온 역전 현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득력 없는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난 1957년 3월 16일 버지니아주 워싱턴 남쪽 알렉산드리아에 공개적으로 착륙하자 총을 뽑아든 2명의 경찰관과 조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펜타곤을 거쳐 백악관까지 가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눈 얘기는 이미 앞서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앞선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57년 3월 16일 알렉산드리아에 공개적으로 우리 소형 우주선이 착륙하던 그 같은 시각에 캘리포니아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도 세대의 정찰선 UFO를 착륙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의 기술력, 우수성과 인간들이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및 참모들과 회의를 했으나 위정자들의 우유부단함과 경제학자, 산업계의 거물들, 군수업체들, 석유 재벌 등등 거센 저항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무기 개발이나 우주에 폭탄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들을 협조해주길 바랐으나 우리는 그런 일에는 조금도 협조하지 않았으며 의학 분야에서는 조금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약속한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우린 미국의 주류 세력들을 통하여 지구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민간인을 통한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목사이면서 UFO 연구가이기도 한 스트랜지스 박사를 만나도록 계획하고 나의 비서 낸시 워렌을 통하여 스트랜지스 박사를 만나서 앞으로 할 일과 사명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선 동영상을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지켜줄 것이며 이 지구 위에는 우리 대원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류를 도울 것입니다. 지구의 파멸을 막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나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가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악한 환경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대기오염 등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합니다. 창조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고용주일지도 모르며 여러분의 성직자일 수도 있으며 여러분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하늘에서 온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여 그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 구절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이라 고통받고 있는 행성,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곳 지구 인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을 전하며 이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